신급 강태공의 귀환. 31편. 첫 번째 파티. 강철 아귀를 처치한 강민준과 유나는 항구 도시의 영웅이 되었다. 민준의 이름은 협회 2급 낚시꾼들 사이에서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다. 하지만 두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이미 더 넓은 바다, 더 강력한 상대를 향해 있었다. 안개섬, 가야겠어요. 만물상회 작업실에서 새로운 장비를 점검하던 민준이 말했다. 유나는 기름 묻은 손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강철 아귀의 심장으로 더 강력한 동력로를 만들려면 안개섬에서만 나온다는 월광석이 필요하거든요. 목표는 일치했다. 하지만 유나는 신중했다. 하지만 조 영감 말대로 그곳은 혼자나 둘이서 갈 곳이 아니에요. 섬 자체의 위험은 둘째치고 흑어단 놈들과 마주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놈들은 파티 단위로 움직여요. 우리도 팀이 필요해요. 유나의 말은 합리적이었다. 민준은 처음으로 동료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는 유나와 함께 협회 2급 라운지로 향했다. 그리고 라운지 중앙 게시판에 짧은 공고를 붙였다. 파티원 모집, 별표 목표, 서해안 안개섬 탐사. 별표 모집 인원, 2명, 포지션 무관. 별표 조건, 2급 이상의 실력과 강한 정실력. 별표 분배, 모든 전리품은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함. 공고는 즉시 낚시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강민준이라는 이름은 이제 2급 라운지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이었다. 그가 파티를 모집한다는 소식에 수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였다. 두 사람은 가게 안쪽의 작은 방에서 지원자들을 면접하기 시작했다. 여러 명이 거쳐간 후 마침내 두 사람의 마음에 드는 인물들이 나타났다. 첫 번째 지원자는 거구의 사내였다. 그는 말없이 들어와 자신의 낚싯대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낚싯대라기보다는 거대한 쇠 파이프에 가까운 물건이었다. 황철호라고 합니다. D급입니다. 포지션은 탱커. 무거운 놈들 버티는 건 자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짧게 소개했다. 어심 읽기를 통해 느껴지는 그의 감정은 오직함과 책임감이었다. 그는 안개섬의 희귀 광물로 자신의 방패를 만들기 위해 지원했다고 했다. 두 번째 지원자는 명랑한 인상의 젊은 여성이었다. 안녕하세요. 한소희라고 해요. 등급은 2급이지만 보조 역할은 자신 있다고요. 그녀는 자신을 스카우터라고 소개했다. 그녀의 특수 기술은 만화의 흐름을 읽어 위험을 감지하거나 특수한 미끼를 만들어 동료들의 능력을 일시적으로 상승시키는 보조적인 역할에 특화되어 있었다. 그녀는 안개섬 주변을 탐사해 본 경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녀에게서는 호기심과 선한 의지가 느껴졌다. 민준과 유나는 눈빛을 교환했다. 완벽한 조합이었다. 리더이자 공격의 핵심인 딜러 강민준. 배의 조종과 장비 제작, 원거리 지원을 맡을 서포터 유나. 최전방에서 괴물의 공격을 막아낼 탱커 황철호. 위험을 감지하고 파티를 보조할 스카우터 한소희. 마침내 안개섬을 공략하기 위한 4인 파티가 결성된 순간이었다. 그들은 전리품 분배 규칙을 정하고 다음 날 새벽에 출항하기로 약속했다. 네 사람은 항구에 정박된 블랙맘바호 앞에 섰다.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모였지만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그들은 이제 한 팀이었다. 32편, 안개 자욱한 섬, 귀도를 향해. 다음 날 새벽, 4명이 파티원을 태운 블랙맘바호는 조용히 항구를 빠져나갔다. 배 위에서는 어색하면서도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한소희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민준에게 말을 걸며 분위기를 풀려 했었고 황철호는 묵묵히 자신의 거대한 낚싯대를 정비했다. 유나는 한치위 오차도 없이 배를 몰며 레이더를 주시했다. 안개섬은 지도에 나와 있지 않았다. 오직 특정한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만 짙은 안개와 함께 모습을 드러내는 신기루 같은 곳이었다. 이곳에서는 한소희의 능력이 절대적이었다. 슬슬 느껴져요. 저쪽이에요. 한소희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유나가 배를 돌렸다. 잠시 후 거짓말처럼 사방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소리가 먹먹해지고 방향 감각이 사라지는 기이한 공간. 어경이 자신들의 영역으로 들어왔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모두 경계해요. 민준의 목소리에 모두가 긴장했다. 바로 그때였다. 저기, 배가 있어요. 소희의 말에 모두가 안개 너머를 주시했다. 안개 속에서 거대한 검은 선체가 유령처럼 나타났다. 아무런 깃발도 달려있지 않은 음침하고 위압적인 모습의 배. 그 갑판 위에는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이쪽을 노려보고 있었다. 흑어단. 유나가 나직하게 읊조렸다. 조 영감이 말했던 불법 낚시꾼 집단. 그들이었다. 흑어단의 배는 블랙맘바호의 옆을 스치듯 지나갔다. 그들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고와 살기가 담겨 있었다. 배의 선두에 서 있던 얼굴에 흉터가 가득한 남자가 민준 일행을 향해 손으로 목을 긋는 신용을 했다. 공격은 하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다. 돌아가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이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두 배가 멀어졌다. 파티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이제 그들의 적은 섬의 괴물들만이 아니었다. 흑어단의 배가 사라지고 잠시 후 안개가 거짓말처럼 걷혔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마침내 목적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화산암으로 이루어진 기괴한 형태의 섬. 해안가에는 뒤틀린 고목들이 해골처럼 서 있었고 섬 전체에서는 음산하고 스산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낚시꾼들 사이에서 불리는 섬의 별명, 귀도. 그 이름에 걸맞은 모습이었다. 배가 섬에 가까워지자 한소희가 갑자기 머리를 감싸 쥐며 비명을 질렀다. 강한 원념과 적애가 섬 전체를 뒤덮고 있어요. 동시에 민준의 어심 읽기에도 섬 주변 바닷속에서 꿈틀거리는 수천 개의 적애가 포착되었다. 그들은 마침내 도착한 것이다. 돌아갈 수 없는 위험한 여정의 시작점에 4명이 낚시꾼은 각자의 무기를 굳게 쥐고 저주받은 섬의 해안을 향해 나아갔다.